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전국민 호갱 탈출 프로젝트 소비의 참견.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김상 아나운서.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수영을 한번 배워볼까 하고 갔었거든요. 오, 네.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몇 퍼센트 할인해준다, 몇 회가 무료다 이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 충동 등록도 하지 않고 환불 규정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나왔지 뭐예요, 제가. 이게 바로 소비의 참견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칭찬해 드립니다.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미와 유익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다 이 두 분 덕분이죠. 맞아요. 정은선 지원장님 그리고 이선주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비자 고충을 듣고 상담해드리는 코너죠. 호갱 탈출 넘버원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충녀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한 여행밤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 고충녀입니다. 왜 예전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기억날까 몰라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데 막상 직장인이 되고 보니 떠나긴 어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어른이의 하루란 일집 그게 다더라고요. 그날도 야근을 하고 친구와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며 회사 욕을 아주 조금 섞어서 속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 이번 일만 끝나면 진짜 퇴사할 거야. 말리지 마. 아니 그런데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아니 근데 1년 전에도 계속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엔 정말 100%야. 날 한번 믿어봐. 아니 그런데 퇴사하고 뭐하게? 내가 퇴사하고 할 일도 정해뒀어. 알지? 나 여행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바로 여행 유튜버. 아, 그런데 있잖아. 직장인에겐 이 3대 허언이 있어. 뭔데? 그게 뭐냐면은 술 끊어야지, 그리고 퇴사해야지, 그리고 원튜버 해야지. 그런데 너는 대단하게도 3대 허언을 동시에 하는 거 있지? 역신의 동기다.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는 그런 친구의 반응에 불쑥 오기가 생겼죠. 나 오늘 비행기표 예매하고 너한테 인증샷 간다. 자지 말고 딱 기다려. 아니. 얄미워. 맥주에 알딸딸하게 취한 그 새벽, 전 가물가물한 눈으로 각종 여행 사이트를 돌아다녔죠. 그리고 땡처리 특가로 나온 유럽 여행 상품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 기분이요? 세상이 나에게 더 넓은 무대로 가라. 레드카펫을 그냥 쫙 깔아주는 기분이었달까요? 에? 내일 사직서 낸다. 두고 봐라. 뭐야? 진짜야? 왜 답이 뭐 없어? 뭐야? 자는 거야? 친구에게 의기양양 메시지를 보내고 까무룩 잠들었다 눈을 뜨니 아침. 술이 홀딱 깨고 나니 네, 맞아요. 저는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친구가 어제 한 말이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지더라고요. 직장인 3대 헌, 3대 헌, 3대 헌. 세 가지 헌을 동시에. 저는 맞습니다. 추정뱅이의 거짓말쟁이입니다. 심지어 때마침 도착한 카드값 명세서를 보니 야무지게 꿨던 제2의 곽튜, 제2의 빠니보 같은 꿈은 6개월 무이자 할부부터 갚고 이뤄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네, 고객님. 환불은 불가하십니다. 더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아니 잠시만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얄밉죠? 아니 예약한 지 만 24시간도 안 됐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고객님. 특가로 구매한 티켓에 대해선 내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십니다. 더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충동적으로 구매한 티켓을 취소하려니까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당장 일주일 남았는데 저는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돌려받을 방법이 진짜 있긴 한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네. 마치 목소리가 그 요즘에 그 AI 아시죠? AI 목소리 어쩜 이렇게 소울리스하죠? 영혼이 하나도 없이 야 진짜 정말 네, 순간 진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연기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이래서 새벽 감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특히나 이 여행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특가라는 단어에 혹해서 네. 또 충동적으로 계획을 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계획적, 무계획적? 왜 우리가 J랑 P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편이신가요? 우리 정우선 지원장님? 저는 마음은 매우 무계획적인데 예. 네네, 회사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는 그래도 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조금 계획을 뭐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편입니다. 지원장님도 혹시 그 특가나 이런 좀 파격 할인에 혹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자세 바로 잡지 말입니다. 말하면 힘 더 빠집니다. 운동에 집중하시지 말입니다. 한두 번 한두 이용한 번? 적이 있지만 예. 이제 그거는 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정말 예. 그날 못 가면은 예. 제가 수십만 원 날리는 거였는데 오. 그때는 이제 할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 제가 그때는 잠깐 돈이 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혹시 그 환불 불가 뭐 이런 특가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불 네, 불가. 심지어 뭐 음. 짐도 예. 따로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 곤란하고 맞아요. 가지고 타는 작은 것만. 와, 그렇군요. 맞아요. 그 수화물 포함 안 되면 더 저렴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최대한 사람이다. 저렴한. 그렇습니다. 우리 이선주 지원장님은 어떻게 여행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파워 J여서 오. 서너 달 전부터 아주 철저히 좌석 지정까지 완료를 이야. 합니다. 좌석 지정은 또 돈을 조금 더 내야 되지 않나요? 네. 오. 내는데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복도 쪽 좋아합니다. 아, 복도 쪽을 좋아하시는군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든 계획적으로든 여름 휴가, 뭐 휴가 여행 많이 가실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피해도 많아진다고요. 요즘은 사실 뭐 계절에 관계없이 여행을 가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여름에 바캉스 그리고 방학이 있다 보니까 네. 상담 건수를 보면 7, 8월에 피해도 많고 또 상담 건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7, 8월에 가격도 훨씬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소비자들이 이 성수기에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행 관련해서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항목이 항공, 숙박, 여행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 바로 항공입니다. 네. 항공과 관련해서는 계약 취소에 따른 미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제일 많고요.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화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항공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뭐 항공편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또 청구가 있었고 출발일로부터 무려 91일 전에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석 달 전에 네. 취소했는데도 위약금이 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요? 취소 수수료만 좀 100만 원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아, 지금 이게 취소 수수료 맞아요. 그분이 지금 96만 원. 예, 96만 원을 와. 지금 취소 수수료가 나왔는데 네.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어떤 뭐 계약 환불 수수료가 뭐 10% 정도다. 뭐 물론 이제 사례가 많이 다릅니다만. 근데 이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처음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루트가 다양하잖아요. 너무 다양하죠. 여행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판매처의 취소 환불 그 규정을 꼼꼼히 좀 잘 확인을 해두셔야 네. 됩니다. 판매처가 어디냐, 그다음에 이제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수수료가 조금 세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조금 많이 보이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출국하기 전에 근데 마지막까지 당일날 여행 가는 날 막 이메일 체크하고 혹시 막 그러시나요? 바쁘신데? 아니요. 그러기 쉽지 않죠. 네. 근데 갑작스러운 그 일정 변경이 많습니다. 약간 늦어진다든지 네. 뭐 결항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시는 사례도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겪을 뻔했거든요. 그게 메일을 아니 여행 가서 누가 메일을 살펴봅니까? 아니, 싫어하는데. 공항에 가서 이메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같이 가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요. 타박하죠.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 뭐 예를 들어 저녁 9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8시로 바뀐 거예요. 그럼 제가 공항에 늦게 가서 못 탈 뻔했거든요. 오. 근데 만약에
정말 모르고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 정보를 네. 드리는 건데 특히 어르신들, 고령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메일 체크하는 게 또 습관이 안 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일정이 그 변경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그러한 연락 수단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항공사가 분명히 고지를 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소비자가 조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미리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게 특가로 뜬 상품, 이게 좀 할인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결제할 때 좀 더 신중해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특가 이벤트 좋죠. 네. 아주 이게 저렴한 가격에 네.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게 30% 사실 할인. 그렇죠. 너무 달콤해요. 항공료가 여행을 방해하는 또 제일 큰 요소잖아요. 네. 항공권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또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거랑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이걸 취소했을 때 항공사에서 이걸 다시 판매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출발일까지 40일 정도 기간이 남았다 하면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청약 철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로서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오. 대금 전액을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환불 불가라는 조약이 있었는데도 네. 내가 결제를 하고 다음날 취소를 한다. 네. 이게 혹시 위약금 없이 가능할까요? 네, 보통 항공사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네.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고 써 있었어도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환불 불가라고 하더라도 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는다. 네.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하다 하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으로 와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 괌에 갔었는데 사실은 1시간만 있으면 도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안전상의 어떤 결함이 의심된다라고 그래서 회항을 했죠. 인천으로. 네네. 그래서 4시간 이후에 이제 다시 출발을 했는데 네. 그럼으로써 이제 호텔에서 그 비용에 포함된 픽업 서비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정을 하나 소화하지 못했죠. 그럼 너무 억울한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럼 항공사에서 좀 돈을 배상을 좀 네, 해야 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네. 이런 피해를 조금 처음 경험을 해서 시간 비용 네. 이런 거가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럼요.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약관 그다음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1인당 3만 원 빛의 속도로 입금이 됐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픽업도 놓치고 나의 액티비티도 취소가 됐는데 인당 3만 원. 이게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이제 그런 예. 요건으로 회항을 네. 한 거여서 예. 네네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현지에서 네. 네, 열심히 찾아보고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다 사안들이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뭐 방금은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회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의 상황과 우리 또 지원장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피해 구제나 보상을 받으시려거든 한국소비자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2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일의 효과가 또 이렇게 나타나요. 1372라는 번호를 왠지 나중에 제가 비밀번호로 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이요? 그러네요. 1372는 하지 않겠습니다. 1372는 한국소비자원 번호로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PM이라든지 이런 결제 대행사 때문에 그 이제 TMF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좀 기간이 만약에 혹시 초과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9월 1일까지만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간이 넘었잖아요. 넘었다면은 그때도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신청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집단 분쟁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그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서 소비자에게 환급하라거나 배상하라는 그런 유리한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네. 네, 일단 조정 결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수락 여부를 확인을 하겠죠. 사업자가 만약에 그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보상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신청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또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수화물이거든요. 스위스로 향한 C씨가 여행지에 도착해서 살펴보니 본인의 수화물 2개가 분실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수화물을 찾을 수는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생활용품들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당한 거죠. 아니 여행을 갔는데 이틀 동안이나 생필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항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이 24시간 이내로 이 수화물을 찾았다는 이유로 피해 배상을 못 해주겠다라고 한 거죠. 난 하루 동안 불편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항공사의 실수로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배상을 못 해주겠다. 관련 법률을 따르면은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 상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위탁 수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탁 수화물 내용물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짐을 싸고 네. 그걸 뭐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물건들을 갖고 있었고 네. 이 물건들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를 사진으로 남겨 놓으면은 네. 좀 변화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파손됐는지 아닌지. 네. 혹시 여행 가실 때 여행자 보험 가입을 하시나요? 하는 편이죠. 네, 그럼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화물 분실, 파손, 훼손의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행자 보험이 아플 때 보상받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 수화물 규정도 있다는 거를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술 같은 경우에는 깨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항공사 쪽에서 제 짐을 옮기다가 술이 다 깨졌다. 안에 짐도 다 망가졌다. 가방도 망가졌다. 이런 경우에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술을 기내에 가지고 타게끔 보통 하지 않나요? 그럼 제가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네. 그러면 일수를 하시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예. 가져오겠습니다. 네. 술이 아니라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 있었다. 네. 액체 화장품이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다 깨졌다. 오호. 내 가방도 캐리어도 망가졌다.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포장을 잘 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하면 뽁뽁이라 부르는 네. 그런 거로 안전장치 많이 해서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수준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했고 사진도 찍었는데 네, 다 네. 망가졌다. 그러면- 증거까지 있다. 네, 그러면 일단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된 상한선까지 문제가 된 사안은 없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 그렇군요.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비싼 건 없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공에 이어서 숙박 관련한 내용들 알아볼 텐데요. 정말 숙박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저는 위생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좀 머리카락이 있다거나 공기가 쾌쾌하다거나 하면 그날부로 이제 여행이 조금 악몽으로 네. 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보통 이제 숙박 예약도 대행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 소비자의 경우에는 펜션에 들어갔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환기도 시키고 네. 에어컨으로 제습도 시키고 했지만 네. 2시간이 지나도록 그 냄새가 안 빠지고 있었죠. 에어컨을 보니까 곰팡이가 다량으로 발생이 된 아이고. 상태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네. 환급을 요청을 했지만 네. 거부당했던 사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숙박시설의 관리부실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생기잖아요. 특히 뭐 많죠.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네. 투숙을 하셨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참 놓치는 부분도 생기니까. 사실 특히 이런 성수기에는 비싼 비용을 들여서 갔는데 방의 상태가 그렇다면 여행이 시작부터 상당히 불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숙박을 앱이라든지 대행사를 통해서 할 때 뭘 보시나요? 예쁘게 이렇게 사진 그렇죠. 처리가 된 네. 멋진 네. 사진들 네. 보잖아요. 네. 예. 사진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숙소의 위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확인을 하시되 후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용한 사람이 그것도 최신 후기. 아. 네. 사실 뭐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 네. 위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조금 걸리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잘 선택했는데 뭐 9.8 이랬는데 네. 가보니까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네. 뭐가 조금 관리도 제대로 안 한 흔적이 있다. 네. 제일 먼저 숙박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예약을 한 곳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강조했지만 말로 하면 될까요? 말로 하면 안 자료가 되죠. 있어야 됩니다. 서면, 그래서 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네. 확보해 놓으셔야 아. 추후에 또 분쟁이 났을 때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위약금 문제도 참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태풍이나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급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걸 소비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면책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음. 기상사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보통 이제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서울에서 이미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사정 네.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면책이 되고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가격이 있는데 거기서 저렴한 상품의 경우에는 보통 일정 변경 불가. 취소 불가. 네, 맞습니다. 그런 조건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소 불가에 대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돌아보면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취소 불가, 네. 특가, 이벤트가 이런 것들 다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또 항공도 받고 숙박도 받으니까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 가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어떤 부분들에서 소비자 불만이 집중이 됐을까 저는 예상이 갑니다.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면 네.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선물을 사야 됩니다. 선물. 네, 쇼핑센터에 데려가더라고요. 그 한 일행이 방콕 여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 현지 가이드가 여행 일정을 진행하면서 네. 너무나 선택 관광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아. 원래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거죠. 아유, 그래서 귀국 후에 일행은 여행사의 현지 가이드 강요로 지출한 선택 관광 비용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이랑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프랑스에서 백화점을 꼭 그렇게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 현지 가이드가 명품을 사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저희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샀는데 막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행 내내 기분이 상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따가운 시선이 막 느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강요 아닌 강요가 있는 경우도 좀 많은데 하지만 이래도 또 여행 상품에 포함되는 걸 내가 알고 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쇼핑센터를 가야 되는데
갔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충동 구매를 자제해야 되는 건데 네. 예전에는 뭐 어디 가면 라텍스 제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랬는데 이제 많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만약에 물품을 샀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불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서류나 영수증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중국에 3박 4일 19만 원에 갔는데 오. 5성급 호텔에서 너무 저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나 할 정도 넓은 호텔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저가라서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이드님이 거의 오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 관광이나 쇼핑으로 아유. 그 비용을 좀 보전을 해드려야 되는 그 분위기. 그래서 네. 그 제품을 선택하실 때 가격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어떤 상품의 구성, 뭐 숙소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정. 아까 그 뭐 숙박이라든지 쇼핑, 그다음에 선택 관광 이런 횟수나 이런 것들이 다 요즘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찔렸어요. 저도 라텍스 베개를 몇 개 그래도 사온 적이 매트리스 갖고 오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몇 개를 좀 샀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근데 성분이 괜찮은가? 좀 그런 걱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제도 차이 때문에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혹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